네, 지금부터는 대단히 논쟁적인 야권 정치인 두 사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하는데 한때 동지였다가 앙숙이 된 이 두 사람 다시 한번 맞붙은 일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특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치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하고 내년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밝히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좀 김용남 위원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윤석열 정부가 나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내몰려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이게 박지원 전 원장의 얘기죠. 최근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근데 압수수색을 받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나를 탄압한다. 그래서 나는 현실 정치로 복귀하겠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죠. 네.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압수수색 받았다고 뭐 출마한다는 명분으로 삼는 거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출마 의지는 명백히 밝혔고 이에 대해서 손혜원 전 의원이 만약에 출마한다면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취지를 또 명확히 밝힌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감정의 앙금이 다시금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저 이동학 의원께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이제 민주당의 이제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서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박지원 전 원장 국회의원도 4번 했고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 그리고 국가정보원장까지 했고 뭐 이제 사법부를 제외하고 뭐 해야 할 공직을 다 해본 분인데 80대에 다시 한번 출마의 의지를 밝힌다. 뭐 직접 당사자일 수 있어서 좀 민망합니다만 청년 정치인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출마는 누구든지 다 자유지만 압수수색을 근거로 해서 내가 출마할 명분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압수수색이 수천 건이 넘는데 그 사람들 다 출마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논리적으로 일단 납득은 잘 안 되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 이런 물결 이런 것들을 빠르게 포착해서 젊은 세대가 지금 정치권에 사실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밀어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노장청의 국회를 이뤄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물결 그런 것들도 빠르게 받아들여서 국회가 좀 제대로 된 정치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들을 막 만들고 있는데 노장께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물러나셔야 될 분들이 물러나지 않고 저 형님도 다시 돌아오셔? 그럼 우리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 더 열심히 몸을 푸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청년 정치인들에게는 지금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이 정도의 기회밖에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은 더 그 구멍이 좁아들게 되는 결과로 지금 귀결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저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총선 출마의 명분을 그렇게 삼으신 거고 그 말은 이제 뭐 핍박받는 정치 이런 이미지를 살리시는 건데 문제는 저게 호남에 대한 맹주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민주당 아까 저희가 지지율에서 분석했듯이 호남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런 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호남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 호남을 잃게 되면 수도권도 잃어요. 이런 그 지지율로 본 판세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입장에서 보면 호남의 맹주를 다시 한번 차지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고 손혜원 의원의 전 의원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창당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옛날 열린민주당을 창당했던 또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큰 판으로 보면은 호남에 대한 구애가 시작이 됐고 민주당으로서는 호남에 대한 구애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정당의 창당까지 염두에 둔 호남에 대한 패권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두 사람의 갈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력과 세력이 호남의 마음을 잡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오로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떨어진 국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신다. 그 말씀이네요. 저는 저 두 분의 갈등이나 언쟁 또 두 분의 관계 이런 게 왜 정치 이슈로 소비돼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의 중심에 계시는 분들도 아니고 더 계셔서는 안 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김남국 논란이 발생하니까 뭐 김남국 지켜야 된다. 당만 들어다도 지키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분이 목포 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벌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전 정보 공개 이 부분은 무죄가 났고. 예, 그건 무죄가 났지만.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산 거에 대한 것, 그렇죠. 차명에 대한 건 유죄가 났죠. 차명으로 부동산 실명제 위반한 거에서 유죄가 났는데 근데 저분의 이렇게 언행을 보고 있으면은 본인한테 드려졌던 혐의는 다 그게 검찰이 만들어낸 가짜 혐의고
본인은 죄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난 것처럼 행동을 하고 계세요. 네. 그 적절한 태도가 아니죠. 만약 저런 목소리에 네. 혹은 저런 정치에 민주당이 휘둘린다면 저는 민주당은 가망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이동학 전 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특히 민주당 쪽에 소위 그 오비라고 하죠. 네. 올드보이즈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과거에 중진 정치인이었던 분들이 내년 총선을 통해서 복귀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여러분이 지금 몸을 풀고 계시다고. 천정배, 정동영 이런 예, 분들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근데 제가 19대 국회에 있을 때 그때 네. 국회에 국사회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사회. 국회 40년대생들의 모임들이 있었거든요. 네. 1940년대 태어난 현직 의원들. 예. 그때 그러니까 70 정도 안팎되시는 의원님들의 모임이었는데 당시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던 낸시 펠로시하고 미국 연방 하원 의원들이 방한을 했는데 그 국사회 회원들하고 같이 점심을 하고 돌아오더니 국사회 의원님들이 야 미국 국회의원들 보니까 80대 중반 의원들도 많더라 그러면서 막 네. 힘을 내는 모습을 제가 우연히 네. 목격한 적이 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만약 내년 총선에서 당선이 된다 그러면 80대 중후반까지 현역 의원 하실 수 네. 있겠어요. 근데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야권에서 굉장히 그 논쟁적이면서도 뉴스의 중심에 자주 섰던 그 두 정치인 간의 갈등. 과연 아까 해석해 주신 대로 약간의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는 듯한 호남에 대한 마음잡기로 해석하는 해석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정말 앞으로 몇 달 후까지 지켜보면 윤곽이 좀 보이겠네요.